여러분들 이제 3번 문제는 표준 발음법이죠. 이제 어법 문제인데 역시 이제 어휘어법이 팽팽하게 이제 좀 대등하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좀 짜증나는 게 아마 표준 발음법인데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우리 국어에 대한 일종의 헌법 같은 겁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되는 것 또는 국민 속에는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죠? 대통령도 지켜야 되는 게 헌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건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일강서 말씀드렸죠. 어리버드 논리야. 많이 보는 사람이 어때요? 결국은 오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자주 보고 나올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요 3번의 문항도 매년 안 나올 수 없는 필수 유형이다라는 걸 전제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말이죠.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있죠. 보니까 이 리얼 기획이 있어. 그죠? 어때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말이죠. 항상 뭐냐면 이제 음절이 있죠. 음절. A, B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음절 한 글자 한 글자 음절이니까 한마디로 있죠. 앞 음절의 종성이죠. 받침은 당연히 자음이 되겠죠. 자음.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앞 음절의 받침은 반드시 말이죠. 어때요? 뒷 음절에 그죠? 초성이죠. 초성. 초성 자음이죠. 그죠? 원칙이니까. 그래서 말이죠. 앞 음절의 받침은 반드시 뒷 음절의 초성에 관계를 가지고 발음해야 된다. 관계. 그렇죠? 관계를 가져야 돼. 이게 원칙이 바로 뭐죠? 역시 이제 끝소리 규칙이야.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방법이 없어. 자, 그럼 어때요? 여기 봅시다. 똑같이 리을 기억이야. 앞 음절이죠? 그럼 어때요? 여기서는 뒤에 있는 초성이 지읒이죠. 여기서는 기억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일단은 만약에 앞 음절의 받침이 그렇죠. 리을 기억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어때요? 초성이 바로 뭐냐? 자, 기억이 나올 때는 말이죠. 어때요? 자, 원래는 말이죠. 리얼 기억이 대표음이죠. 대표음이라는 건 대표되는 발음이죠. 원래는 기억이야, 기억.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말이죠. 어때요? 어찌됐든 여기 나온 원칙처럼 확인합시다. 기억이 대표음이지만은 리을 기억 때 기억이 이어지면 리을을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이럴 때는 바로 어때요? 대표음이 어때요? 자, 리을로 발음된다.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자, 뒷임절의 첫소리가 기억이 작용 나오면은 어때요? 자, 리을이다. 그러니까 읽게가 아니고 바로 뭐냐? 뭡니까? 이 책을 읽게. 이해되죠? 된 소리가 유도가 되지만 읽게. 맞죠? 응? 그래서 말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자, 읽게로 어때요? 발음을 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4번의 경우는 어떠냐? 자, 뒷음절의 첫소리가 어때? 기억이 아니라 지읒이란 말이죠? 자, 그럴 땐 당연히 뭡니까? 자, 대표음이 어때요? 기억이니까 기억으로 발음 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 어떻게 되냐? 자, 기억이 대표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 막지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이런 건 암기, 정리야. 그죠? 자, 거듭 확인합니다. 이게 끝소리 규칙이죠? 그래서 무조건 말이죠. 앞말에, 앞 음절에, 받침은 뒷음절에 바로 어때요? 초성의 자음에 관계를 맺고 발음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분석한 내용을 이쪽 같이 가면서 해주는 게, 그죠? 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가이드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글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1, 2, 3, 4번을 보면 있죠? 특히 1번, 4번의 경우는 이제 어차피 말이죠. 두 개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싶으니까 1번, 4번은 쉽게 판단이 되죠. 모르더라도. 그죠? 그죠?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 바칠이야, 파트리야. 일단은 여러분 보면 있죠. 티귿이 나오고 모음이 나오면 왠지 말이죠. 어때요? 치읓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생각하죠? 간단하게 해서 국외음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자, 국외음악. 국외음이 뭐죠? 입구자죠. 덮개개자입니다. 입천장에 덮개가 나면서 어때요? 나는 그죠? 국외음. 어때요? 대표적으로 즈, 쯔, 츠. 발음해 봅시다. 즈, 쯔, 츠. 입천장에 덮개가 생기면서 나는 그죠? 딱딱하게 나면은 경국외음. 그렇죠? 기억처럼 하죠. 크. 그죠? 약간 연하게 나면 어때요? 연국외음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자, 그래서 말이죠. 디귿이나 티귿이 어때요?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음의 영향으로 티귿이 어때요? 치읓으로 바뀌는 이런 거 바로 우리가 국외음화. 이해되죠? 이것이 국외음으로 변하니까 국외음화가 된다 하는 거 이런 기본 스톡치는 알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영향을 주는 이 모음은 반드시 전미사가 돼야 돼. 전미사. 이해됐죠? 형식, 형태소. 그래 안 그래? 이게 국외음화의 대원칙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어때요? 자, 이 밭을 했는데 여기서 음모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티귿이 치읓으로 바뀔 이유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형식 형태수 이모음. 그렇죠. 이하고만 결합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굳다가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그래서 부사로 어때요? 굳이 해가지고 있죠. 어때요? 디귿은 한마디 형식 형태에서 이 모음이 디귿에 영향을 줘가지고 지읒으로 말. 이게 국계음화야.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있죠. 바다가 을이 있습니다. 뒤에 어때요? 모음이 의기 때문에 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형식 형태에서 이하고만 결합이 될 때 디귿으로 바뀐다. 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봅시다. 전미사라는 건 파생을 시키는 거죠. 품사를 바뀌게 하거나 어때요? 의미를 갖다가 어때요? 좀 심화시키거나 방향을 좀 파생시키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때요? 형용사는 원래 같다 그 말이죠. 같다. 그렇죠? 형용사인데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이대. 그죠? 영향을 줘서 어때요? 같이. 그죠? 중간에 물론 이제 굳이로 먼저 변하겠죠. 굳이. 그렇죠? 자, 가치가 뭡니까? 발음할 때 보니까 이가 티귿에 영향을 줘가지고 같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티귿이 어때요? 이 모음의 영향으로 치읓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계음화란 말이야. 따라서 말이죠. 이거 국계음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역시 말이죠. 자, 일단은 바틀이 되겠죠. 여러분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 아까 그랬어. 자, 앞말에 앞 음절의 받침, 자음은 반드시 어때요? 자, 뒤에 있는 초성 자음에 관계를 맺고 관계를 먼저 띄워줘야 돼. 발음할 때. 이게 대표음의 표준 발음의 규칙이란 말이죠. 자, 바틀이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2번이 여기 잘못되어 있다는 확인합니다. 어때요? 표준 발음법은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죠? 물론 1번, 4번이 대표적인 경우죠. 앞 음절의 받침이 리을 기역으로 끝날 때는 어때요? 뒤에 나오는 첫 소리가 자음일 때는 대표음이 원래 리을 기역인데 어때요? 리을로 발음한다는 거. 4번의 경우는 원칙대로죠. 그렇죠? 리을 기역 때 기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기 때문에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해야 돼. 이런 건 어때요? 서브노트로 만들어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어때요? 이제 우리가 협의가 있습니다. 협의. 그래서 의라는 건 복모음이야. 이중모음이죠. 그래서 의는 어때요? 발음이 여러 가지로 날 수 있죠. 의로도 날 수 있고 이로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 에로도 날 수 에로도 그죠? 그래서 말이죠. 어때요? 자, 경우에 따라 그래서 앞에 있죠. 어떻게 보면 의가 그죠? 독립성을 띠지 않을 때는 앞에 의존하면서 어때요? 이로도 날 수 있고 에로도 날 수 있고 그죠? 그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자, 애는 아니고 있죠. 협의. 그래서 협의 또는 협의. 그죠? 우리가 있죠. 뭐뭐에 의의가 있다. 발음이 어때요? 자, 이 그죠? 의의. 그죠? 의의.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또는 이의. 여기서 의 복모음이 있죠. 이것은 발음이 이런 케이스로 날 수 있다는 거니까 염두에 둡시다. 아시겠죠? 다만 조사로 쓰일 때는 애가 될 수도 있다. 조사로 쓰일 때. 그래서 의 복모음의 사용 규칙이니까. 그죠? 그래서 의라는 게 있죠. 어때요? 자, 이로도 날 수 있고 자,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이어쓰기가 되니까 발음상 협의. 맞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어때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하니까. 그죠?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자, 이래서 말이죠. 답이 3번이 되겠더라. 다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는 언어학의 지문을 주고 말이죠. 언어의 특성을 어떤 밝히는 문제. 어때요? 현재까지 20개 중에서 4분의 1까지, 5분의 1까지 왔는데 전부 다 어때요? 국어의 본질, 국어의 형태, 그죠? 국어의 속성에 관련된 거, 그죠? 이제는 팩트보다는 이것도 팩트입니다만은 언어학적인 접근에서 이해를 하는 거, 그죠? 이걸 봤죠?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에서 의문으로 쪼개어 나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문은 자음 모음이죠. 특히 한정된 의문을 결합하여서 수많은 형태에서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해서 어때요? 어찌됐든 자, 수많은 형태에서 즉 의문을 결합을 해. 결합. 이해되죠?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바로 불연속적인 것으로 오케이. 자, 중요한 거 끊어서 키워드를 봐. 끊어서 표현한다. 그렇죠? 자, 일단 끊는다는 어떤 키워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무지개 색깔이죠. 원래 우리 그 무지개 색하면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빨주노 조판한보. 그렇죠? 자, 보라색깔 7가지 쪼갭니다. 근데 무지개는 하나야. 무지개는 하나의 실체를 어때요? 여러 가지 우리 언어로 쪼개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끊어서. 그죠? 실제로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를 찾아볼 수는 없는데도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7가지라고 말을 하죠. 물론 7가지 무지개 색이 이제 원래는 뉴턴의 물리학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죠? 뉴턴이 우연히 이제 프리즘을 갖다 비춰보면서 느낌상 7가지 컬러야. 그죠? 근데 원래 인디언들은 말이죠. 어때요? 무지개 색깔을 보통 4가지로 표현한다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인식하는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
자, 뭔가 끊어서 간다. 언어의 특징. 그렇죠. 언어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나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의 본질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고, 그죠? 조금 더 예측을 한다면 어때요? 이제는 훈민정음의 본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잖아요? 이건 언어 일반론이고, 그죠? 조금 더 예측을 한다면 훈민정음에 관계된 거 있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같은 거, 그렇죠? 아마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때요? 추상성은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때요? 우리가 뭐 무궁화, 그 다음에 국화 이런 것들을 쭉 일반화시키는 꽃이야. 이게 추상성 맞죠? 자의성은 이 무대로 변하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있어. 사랑. 그러니까 의미는 한 개의 의미죠. 한 개의 의미에 대해서 있죠. 그때그때 표현하는 형식이 달라져. 영어로 러브, 우리는 사랑, 그죠? 한자로는 애, 그죠? 독일어는 뭡니까? 리베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때요? 자, 뭐냐? 한 개의 의미에 대해서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자의성이야. 맞죠? 그때 랜덤으로 변하니까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죠? 참고로. 자, 말 그대로 끊는 거니까 분절. 맞죠? 무지개 하나를 7가지 끊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시키니까 답이 나오고 뻔하죠. 역사성, 언어는 뭡니까? 히스토리가 있어 변한다. 맞죠?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썼던 어때요? 어리다란 어휘가.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어리석다인데 현대 국어는 나이가 어리다로 의미가 변했죠? 언어는 변합니다. 맞죠?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죠? 어때요? 앞강서 봤죠? 자, 복수 표준어 같은 게 계속 느는 거야. 그죠? 기존의 표준어 하나였습니다. 근데 언어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어도 이제 국립국어원 있죠?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어때요? 나름대로 헌법을 개정하듯이 말이죠. 표준어를 갖다 더 인정하는 거. 최근에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야.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4번 같은 케이스 문제의 유형은 그죠? 아까 말씀드린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나 또는 최근에 인터넷 언어 있죠? 그런 언어 현상을 가지고 한번 출제할 개연성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자. 오케이? 그런 분야에 대한 학습을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참고로 염두에 두시고요. 자, 봅시다 한번. 자, 아무튼 언어의 분절성에 이해가 되겠더라. 그죠? 연속적인 하나를 무지개 연속적이죠? 불연속적인 바로 어때요? 우리가 이제 7가지로 끊었다는 얘기죠.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좀 독해죠. 비문학입니다. 응? 비문학. 오케이? 괄호 속에 들어갈 문장을 적절하게 찾아라. 이것은 말이죠. 일관성. 그죠? 글의 일관성. 글의 체계성. 그죠? 또는 경우에 따라 글의 어떤 논리성을 따지는 문제가 되겠죠. 글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말이죠. 어려운 건 아니냐.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많은 양의 학습이 필요 없죠. 정확하게 하는 방법만 아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영어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가 있죠. 빈칸 채우는 거. 그죠? 물론 영어의 빈칸 추론은 앞뒤에 어휘를 모르면 좀 빡빡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말이죠. 어때요? 괄호 속에 들어갈 문장을 찾아라 그랬죠. 글을 볼 때는 쪼개서 봐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최근에 유행하는 힐링이죠. 치유하는 겁니다. 뭐 내용 뻔한 거니까. 힐링이 정착된 서구에서는 질병치유 대처요법 또는 영적인 심리치료의 요법 등을 지칭한다. 힐링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최근 힐링과 관련된 갖가지 상품이 유행을 하고 있죠.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천 가지의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이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의 국내에서 관계된 힐링에 관계된 어떤 상품의 유행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종교적인 명상 어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부터 고가의 힐링 여행이나 힐링 주택 등의 상품도 나오고 있죠. 자, 괄호 해놓고 이게 이제 괄호입니다만은 자, 어때요? 자, 딱 보니까 그러나가 걸쳐 있어. 맞죠? 그러니까 그러나 뒤에 나오는 괄호야. 그러면 그러나는 앞에 그 내용을 좀 뭔가 바꿔주는 전환시키는 거죠. 그럼 앞만 볼 수 없단 말이죠. 뒤를 봐요. 우선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 내면에 눈 뜨고 내면 그죠? 요가를 통해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감을 얻는 것부터 출발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신감은 바로 누구야? 주체가 되겠죠? 개인 각각이 바로 뭐냐? 주체가 되어서 먼저 자신감을 얻는 거.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있죠. 앞에 있는 건 힐링 상품이야 주로. 그러니까 앞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힐링 상품, 외적인 현상을 언급해주고 있죠. 해놓고 그러나 괄호 해놓고 여기 보니까 주체나 개인이 뭡니까? 자, 내적인 접근. 이렇게 플로우를 잡아. 설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글의 구조이죠. 개요.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괄호 나올 때는 어때요? 한마디로 전, 앞과 있죠. 후. 이 문맥을 잘 파악하는 거 있죠. 어때요? 비문학 독해자는 비문학. 오케이?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죠. 구조적인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거니까. 자, 대충 일조 힐링의 개념. 최근의 어떤 트렌드. 그죠? 그러나 앞에, 그죠? 괄호 앞에 있는 그러나까지는 뭡니까? 외적인 접근.
자, 근데 이제 뒤에 괄호 뒤에는 뭡니까? 개인의 내적인 접근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말이죠. 역시 말이죠. 힐링이 먼저 정착된 그러나 괄호야. 서구의 힐링 상품을 참고해야 한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게 좋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지 말이죠. 여러분들 이 국어적인 건 선택지죠. 키워드 체크를 잘해. 키워드의 핵심 구절이 되겠죠. 자, 어때요? 어찌됐든, 자, 아까 제가 이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고가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 상품들을 뒤집었어. 그러나, 자신감을 얻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출발, 맞죠? 이걸 역으로 해서 리버스 해가지고 있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자, 그런 점에서 말이죠. 어때요? 적합성을 띠는 건 아무래도 상품들을 참고해라. 서구적인 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죠? 어때요? 출발점이야. 자기 스스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아무래도 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문맥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2번이 딱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있죠. 자, 터무니없이 비싸다. 비싸다는 얘기, 사랑하는 뭐 이건 아웃이야. 그렇죠? 키워드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핵심적인 구절을 압축을 해서 지워가면서 어때요? 쉽게 할 수 있는 이게 핵심 포인트더라.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되겠더라 하는 식으로 문맥적인 파악 능력을 묻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비문학 문제가 되죠.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어떻게든 띄어쓰기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데 필수 중에 필수. 맞죠? 아무튼 말이죠. 띄어쓰기의 문제는 필수 중에 필수인데 이것도 말이죠. 자주 봐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원칙이 좀 있어요. 몇 가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띄어쓰기에서 아주 틀리는 영역들이 있다는 건데 디테일한 학습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형설책에 잘 나와 있고 앞으로 학습이 계속 될 겁니다. 자, 부모님은 한 달에 2번 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괄호입니다. 그죠? 자, 2번 할 때 2는 관형사죠. 숫자지만은 번을 꾸미는 거죠. 그 번은 어때? 관형사 2의 수식에 의존하는 의존명사. 그렇죠? 자, 꼴로 할 때 꼴이라는 거 바로 뭡니까? 어떤 회차를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접사는 당연히 어때? 앞말에 붙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식을 해주는 2, 그죠? 숫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지만 달을 꾸미니까 관형어, 관형사. 우리 국어의 품사입니다. 관형사는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죠? 체연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말이죠. 숫자지만은 어때? 체연,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준 관형사인데 꼴은 전미사더라. 확인합시다. 꼴은 수량만큼 해당함의 뜻을 토하는 전미사죠. 3명 중 1명 꼴 할 때 3명 중 1명 꼴과 같이 앞말에 적는다. 그죠? 1명 꼴. 그죠? 붙여야 되는데 1명 꼴. 꼴은 붙입니다. 전미사니까. 언더스탠? 확인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편리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현재 1번에 맞는 거야. 2번의 경우도 어때요? 가나다 순. 이럴 때는 무조건 순 해가지고 붙여줍니다. 그죠? 자, 팩트를 정리하는 거야. 방법이었어, 이건. 가나다의 차례로 매기는 순서로 붙여 쓰는 거죠. 자, 확인했습니다. 꼴, 가나다 순 할 때. 다만 우리가 있죠. 호칭이나 관직은 띄우죠. 그렇잖아요.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오겠다. 온 국민, 국민은 명사죠. 온이라는 건 전체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로서 국민을 꾸민다. 수식과 피수식은 띄워줍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현재 3번까지 맞은 게 답이 당연히 4번이 되겠는데 문제는 말이죠. 자, 이 지입니다. 지. 이해되죠? 뭐랄까. 이 지라는 건 있죠. 어찌됐든 믿어야 옳은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뭐죠? 어때요? 뭐 이래야 옳은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자, 뭐냐면은 지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명사가 되고 의존명사는 뭔가의 수식에 의존해서 명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때요? 그가 떠난 지가 한참이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지라는 건 시간의 의미가 있죠. 떠난의 수식에 의존해. 맞죠? 그래서 명사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의존명사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 의존명사가 아니고 어때요? 어미일 때는 붙여준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미니까 붙여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어때 문제를 쭉 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도 계속 가는데 아무튼 한 문제 한 문제 있죠. 유형별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닥을 칩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